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정말 끝을 향해 가는 것 아닌가?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고 정치도 갈라지고 세대도 갈라지고 뉴스에서는 전쟁과 재난과 갈등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했던 적이 또 있었나?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나는 것 아닌가? 성경에서는 종말을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말법을 이야기하고 옛 예언서에서는 세상이 크게 뒤집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대가 불안할수록 미래의 예언을 찾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데 타너 스님의 미래관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대답 하나가 있습니다. 말세는 있으나 종말은 없다. 그리고 그 뜻을 연구한 학자들은 타너 스님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멸망이 아니라 결실이며 심판이 아니고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타너 스님은 세상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화롭게 흘러간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시대도 이야기했습니다. 정신적인 혼란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큰 변화와 한반도 지형의 변화에 관한 충격적인 전망도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이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성숙이었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3일에 세상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고 예언했다는 기록은 날일 뿐입니다. 오늘 세계가 끝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올해 안에 거대한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반대입니다. 왜 타너 스님은 그렇게 많은 대변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의 끝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멸망 대신 결실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왜 심판보다 성숙이라는 방향을 바라봤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다. 말세라는 단어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말세라는 말을 들으면 세상의 마지막 날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지구가 사라지고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너 스님이 바라본 말세는 그런 의미의 단순한 종말과는 달랐습니다. 타너 스님의 말세관을 연구한 자료를 보면 그는 불교의 대집경에 나타나는 시대 구분을 바탕으로 집단과 집단이 싸웁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일이 강해집니다. 종교도 서로 경쟁합니다. 사상도 서로 싸웁니다. 사람의 욕심이 커집니다. 타너 스님은 이런 혼란을 말세의 중요한 특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말세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것도 아닙니다. 나뭇잎이 떨어졌다고 나무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계절을 준비합니다. 타너 스님의 미래관에는 이런 변화와 생명의 원리가 깊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합니다. 좋은 시대도 변합니다. 나쁜 시대도 변합니다. 혼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타너 스님은 유교의 전통적인 역사관을 해석하면서도 현재의 혼란스러운 시대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끝을 경험하셨습니까? 학교를 졸업할 때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군대를 제대했을 때도 하나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결혼하면서 혼자 살던 삶이 끝났습니다. 자식을 낳으면서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할 때도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끝날 때마다 인생 전체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역할이 생겼습니다. 직장인에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우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타너 스님이 말한 성숙이라는 단어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숙은
모든 것이 편안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는 꽃이 핍니다.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꽃을 보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꽃이 영원히 피어 있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꽃잎이 떨어져야 합니다. 처음 보면 아름다운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작은 열매가 생깁니다. 열매는 처음부터 달지 않습니다. 작고 단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실을 맺습니다. 타너 스님이 멸망이 아니라 결실이라는 방향을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런 변화의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끝처럼 보이는 것이 반드시 끝은 아닙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재난이 일어나도 모두 좋은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너 스님의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문명 전체의 큰 변화가 모든 존재의 완전한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타너 스님이 기독교의 종말론을 바라본 방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불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것은 타너 스님의 역학적인 해석입니다. 현대 지구과학이 확인한 이론이 아닙니다. 타너 스님이 오늘날의 기후과학이나 지질학 자료를 이용해 계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과학적인 미래 예측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가입니다. 타너 스님에게 중요한 것은 심판보다 변화였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끝이라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직장을 잃으면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70년과 80년을 살아온 분들은 압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실제로는 끝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랬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도로와 공장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본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바라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자식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집을 지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농촌에서도 일했고 도시에서도 일했습니다. 해외로 나가 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세대가 고생하면서 다음 세대를 키웠습니다. 전쟁의 폐허는 끝처럼 보였지만 대한민국 역사의 마지막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의 성숙이라는 말을 어쩌면 여러분 세대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저절로 좋은 것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어떻게 지나왔는가에 따라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난을 겪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평화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고난 뒤에 나타나는 성숙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겪었다고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힘들게 살았으니 젊은 사람도 똑같이 힘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맞았으니 자식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닐 것입니다. 진짜 성숙은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조금 덜 힘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는 전쟁을 물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그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는 분명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마음도 성장했는가? 정치적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도 성장했는가? 돈이 많아진 만큼 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게 되었는가? 기술이 발전한 만큼 사람을 존중하게 되었는가? 교육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겸손해졌는가? 나라가 강해진 만큼 자신의 힘을 책임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가? 자료에서는 그의 생각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도의적인 인재의 양성을 이야기합니다. 타너 스님은 한국이 앞으로 세계 문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와도 바꾸지 않을 만큼 중요한 도의적인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왜 후학을 가르쳐야 할까요? 왜 좋은 인재가 필요할까요? 타너 스님은 실제로 평생 많은 경전을 번역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낙관적인 미래관과 교육 활동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좋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미래를 살아갈 사람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무너진다. 어떤 지도자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는 강한 관심을 끕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미리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날짜를 안다고 해서 좋은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년에 대한민국에 큰 기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회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면 기회가 와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래가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더라도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살아갈 사람입니다. 타너 스님이 도의적인 인재를 강조한 이유를 이런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너 스님은 불교의 말세뿐 아니라 유교의 역사관도 함께 바라봤습니다. 도의가 약해지고 힘이 앞서는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영원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원리와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원리에 따라 다시 더 나은 시대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타너 스님의 미래관 전체에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결실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이런 생각은 어떤 분에게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성숙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타너 스님의 모든 미래 전망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타너 스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를 틀릴 수 없는 신비한 예언자로 만드는 것보다 자신이 공부한 불교와 유교와 주역과 정역을 통해 미래를 고민했던 역사적인 학승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숙이라는 말도 운명이 아니라 방향으로 들립니다. 사른 것은 아닙니다. 봄에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물을 줘야 합니다.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병충해를 막아야 합니다. 태풍이 오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가을의 열매를 얻습니다. 가을이라는 계절만 온다고 창고가 저절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닙니다. 타너 스님이 결실을 이야기했다면 우리 역시 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떤 씨앗을 넘겨주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돈만 남기면 되는가? 집만 남기면 되는가?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도 가르쳐야 하는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도 알려줘야 하는가? 힘을 가졌을 때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법도 가르쳐야 하는가? 타너 스님이 말한 도의적인 인재라는 말은 바로 이런 질문과 연결됩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래 사회가
기술적으로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그 기술을 나쁘게 사용하면 더 위험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의 욕심이 줄어들지 않으면 더 큰 무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타너 스님의 미래관에서 한국이 세계 문명의 중요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도 단순히 돈이 많은 나라가 된다는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정신과 도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새로운 시대에서 역할을 하려면 그만한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만 옳고 다른 전통은 모두 틀렸다는 좁은 시선보다 서로 다른 사상에서 통하는 지혜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것 역시 성숙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왜 다르게 생각하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회라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타너 스님이 현재의 시대를 투쟁이 강한 시대로 바라봤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투쟁의 시대를 끝내는 방법이 한쪽이 다른 모든 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더 높은 차원에서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라면 그것이 성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끼리도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이유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상대편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말까지 쉽게 나옵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서로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은 노인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노인은 젊은 사람이 고생을 몰라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없앨 수 없습니다. 투쟁의 시대에서 성숙의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든 사람의 역할도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젊은 사람보다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경험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다는 것이 언제나 정답을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로운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진 역사적 경험이 없습니다. 전쟁 이후의 가난을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몸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낫다고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노년 세대는 경험을 줍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시선을 줍니다. 이것이 세대의 성숙입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서로 듣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의 지혜가 이어집니다. 타너 스님이 결실을 이야기했다면 결실은 다음 씨앗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열매 안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다음 봄을 만듭니다. 노년 세대가 인생의 열매라면 그 열매 속에 있는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음을 잃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몸이 약해지고 친구가 줄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잃는 것도 많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압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승리보다 관계가 중요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친구 한 사람의 소중함도 압니다. 부모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너 스님의 성숙이라는 말을 세계의 미래에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역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뛰는 사람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에서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됩니다. 직접 모든 일을 하는 사람에서 다음 사람에게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 역시 결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비슷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경제를 키우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의 목표를 모두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노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젊은 사람이 왜 미래를 두려워하는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란 무엇인가? 국민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도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국가가 힘을 가졌을 때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가? 얼마나 빨리 발전했는가? 성숙은 방향을 묻습니다.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누구와 나눌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타너 스님의 미래관에서 성숙이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가 단순히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명이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찾아야 한다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숙보다 멸망 이야기에 더 쉽게 관심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멸망은 자극적입니다. 내일 세상이 끝난다고 하면 누구나 쳐다봅니다. 몇 월 며칠에 대재앙이 온다고 하면 궁금합니다. 어느 나라가 사라진다고 하면 사람들은 영상을 누릅니다. 하지만 성숙은 조용합니다. 내가 욕심을 조금 줄이는 것,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 세대를 생각하는 것, 이런 일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실제로 바꾸는 힘은 오히려 이런 작은 성숙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을 자극적인 재앙 이야기로만 소비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일본이 가라앉는가? 서해에서 땅이 솟아오르는가? 지구의 축이 어떻게 되는가? 물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타너 스님의 미래관의 마지막 방향이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큰 재난이 오면 사람이 바뀔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것만 챙깁니다. 같은 위기를 겪어도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사람을 자동으로 성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사람을 바꿉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전쟁의 상처 때문에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겪고 서로 돕는 제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사람을 더 외면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성숙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숙은 선택과 노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도의가 필요합니다.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타너 스님이 미래의 한국과 인재 양성을 연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을 간방으로 이해하며 앞으로 세계 문명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래를 준비하려면 도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특별하니 무조건 잘 된다는 단순한 민족 자랑과는 다릅니다. 책임이 생깁니다.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월급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도 커집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커진다면 책임도 커져야 합니다.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약했을 때 받은 상처를 기억한다면 강해진 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성숙일 것입니다. 겉만으로 성숙한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의 경계선이 사라져도 사람의 마음속 경계가 그대로라면 갈등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온 사람을 무시한다면,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경제적 차이 때문에 차별한다면 지도만 하나가 된 것이지 사람까지 하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통일에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타너 스님이 한국의 밝은 미래와 통일, 그리고 도의적인 인재를 함께 이야기했던 이유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멸망하지 않는다고 누가 확실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미래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타너 스님 역시 현대 과학으로 세상의 미래를 증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타너 스님의 말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미래를 완전히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은 있어도 그것이 모든 것의 완전한 끝이라는 결론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멸망보다 결실을, 심판보다 성숙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제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이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께 큰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을 여러 번 지나왔습니다. 사업 실패를 겪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건강이 무너진 적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밤새 울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상처도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젊은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도 멸망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모습을 보며 너무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말은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봐야 합니다. 전쟁의 위험도 막아야 합니다. 재난도 대비해야 합니다. 사회 갈등도 해결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의 어려움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우리의 아이들과 손주에게 미래는 끝났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어른은 전혀 다른 미래를 남깁니다. 타노 스님의 미래관을 희망의 메시지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이런 곳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 역시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분단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기억이 가까웠습니다. 가난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는 한국의 미래를 어둠으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미래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면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울 이유도 없습니다. 교육할 이유도 없습니다. 책을 번역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음 사람을 가르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타너 스님은 교육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후학을 키웠습니다. 미래의 인재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도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숙의 시대로 가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도 큽니다. 나라 사이의 경쟁도 계속됩니다. 종교와 정치와 세대의 갈등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성숙은 이미 완성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직 가야 할 방향에 가깝습니다. 타너 스님의 말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어 생각하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욕심에서 절제로 갈 수 있는가? 물질의 성장에서 정신의 성장으로 갈 수 있는가? 서로를 심판하는 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사회로 갈 수 있는가? 한쪽이 모두 이기려는 시대에서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시대로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를 넘어 성숙한 나라가 될 수 있는가? 그 답은 예언서에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에 있습니다. 정치인이 반대편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습니다. 국민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습니다. 기업이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습니다. 노인이 젊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습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오늘까지는 미성숙한 세상이고 내일부터 갑자기 모든 사람이 착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숙은 조금씩 일어납니다. 사람 한 명이 변합니다. 한 가정이 변합니다. 한 학교가 변합니다. 한 조직이 변합니다. 한 사회가 실패해서 배웁니다.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쌓여 시대가 달라집니다. 나무의 열매도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라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언제 성숙하는가라는 날짜보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8월 23일, 오늘 우리가 타너 스님의 미래관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세는 있으나 종말은 없다. 멸망이 아니라 결실이며 심판이 아니고 성숙이다. 인류가 절대로 위기를 만나지 않는다는 과학적 선언도 아닙니다. 타너 스님의 정역적이고 종교적인 미래관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혼란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변화 이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 가운데 하나로 사람을 키우는 일을 강조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사업이 무너졌지만 다른 일을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퇴직했지만 그 뒤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까? 건강을 잃은 뒤 오히려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까? 큰 실패 뒤에 끝나지 않는다고 말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대도 영원하지 않다고 말해 주십시오. 하지만 좋은 시대 역시 저절로 계속되는 것은 아니니 준비해야 한다고 알려주십시오. 아마 그것이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손주에게 남겨야 할 것은 세상이 망한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힘이 생겼을 때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법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함께 살아가는 법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진짜 성숙의 시대를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타너 스님이 말한 미래의 한국이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면 그 이유 역시 단순히 경제가 크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나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나라, 때 더욱 책임있게 행동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야 비로소 세계에 줄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지금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너 스님이 바라본 미래의 방향은 분명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시대가 온다는 낙관이라기보다 사람이 준비해야 한다는 책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라입니까? 돈이 많은 나라입니까? 군사력이 강한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유명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국민이 서로를 존중하는 나라입니까? 젊은 사람이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노인이 외롭지 않은 나라입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까? 남과 북이 전쟁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힘을 가졌지만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가? 화를 덜 내게 되었는가?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들을 수 있게 되었는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자식의 인생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는가? 나와 정치적 생각이 다른 사람도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가? 성숙의 시대가 시작된 것인지 모릅니다. 타너 스님의 미래관을 거대한 지구의 변화에만 두지 말고 우리 마음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세상의 변화보다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바다가 육지가 되는 것보다 오래된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축이 움직이는 것보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한 사람을 덜 미워하는 것, 오늘 자식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하는 것, 오늘 손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오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는 것,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거대한 예언보다 더 현실적인 성숙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끝날까 두려워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남길 것인지 생각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힘든 시대를 지나왔듯 그들도 자기 시대의 어려움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미래의 모든 위험을 대신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는 것입니다. 타너 스님이 도의적인 인재를 강조했던 것도 결국 미래를 감당할 사람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8월 23일, 오늘 우리는 타너 스님의 가장 무서운 예언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희망적인 미래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세는 있으나 종말은 없다. 멸망이 아니라 결실이다. 심판이 아니라 성숙이다. 이 말의 의미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너 스님이 말한 모든 미래 전망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지구 변화 이야기를 현대 과학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라 희망을 향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를 경험한 여러분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겨울이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꽃이 떨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실을 통해 무엇이 정말 소중했는지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힘을 모아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세상이 어지럽다고 해서 우리 손주들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세상은 늘 어려웠다. 하지만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아왔다. 너희 시대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도 답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어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일지도 모릅니다. 성숙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배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80에도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전화할 수 있습니다. 손주의 생각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평생 가지고 있던 고집 하나를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숙의 시대는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성숙을 가져온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이었습니까? 전쟁의 기억이었습니까? 결혼이었습니까? 자식을 키운 일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병을 앓았던 경험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일이었습니까? 그 경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과 손주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인생의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어쩌면 돈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대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타너 스님의 대한민국 미래관에서 더욱 놀라운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타너 스님은 왜 한국이 앞으로 세계의 정신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바라봤을까요? 당시에는 가난하고 분단되어 있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정신적인 중심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바라봤을까요? 시대를 의미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가정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 보여도 두려움만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배운 지혜를 남기고 미움보다 이해를 남기고 절망보다 희망을 남기며 우리보다 조금 더 성숙한 세상을 아이들과 손주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